제주, 바다가 말을 거는 시간. 도시는 멈췄고 바다는 아직 말을 걸지 않았다. 해솔은 귤창고를 개조한 숙소의 나무 문턱에 앉아 귓속에서 빠져나가는 소음을 느꼈다. 지하철의 금속 마찰음, 편집실의 기계 윙윙거림, 이혼 조정 당일 법원 복도의 메아리, 그것들이 제주의 밤공기 속으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대신 들려온 건 파도의 뒷물결 소리, 밀려왔다가 모래를 긁으며 물러나는 숨쉬는 리듬. 새벽 협재 해변은 차가웠다. 젖은 모래가 발목을 감쌀 때마다 미세한 소금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해솔은 반잠 수정 투어 티켓을 꺼내들고 부두로 걸어갔다. 보랏빛 새벽빛이 수평선을 밀어올리고 있었다. 해솔 씨요? 목소리는 낮았다. 고개를 들자 선글라스 너머로 주름진 눈가가 보였다. 윤결. 그의 손엔 소금물이 배어 있었고 허리춤의 카라비너가 바람에 부딪히며 가는 금소금을 냈다. 예약 확인했습니다. 구명조끼는 안에. 짧은 대사. 하지만 시선은 길었다. 해솔은 왜인지 눈을 돌리지 못했다. 반잠 수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유리창 아래로 푸른 그림자들이 춤췄다. 파도가 갑자기 기울었을 때 해솔의 몸이 휘청했다. 순간 윤결의 손이 그녀의 팔뚝을 붙잡았다. 괜찮습니까? 물음표 없는 문장. 고무장갑의 질감이 피부 위로 전해졌다. 차갑고 단단했다. 해솔은 자신의 숨이 고르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다. 윤결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그녀의 균형을 잡아줬다. 손의 온도가 옷 위로 번졌다. 바다에선 중심이 중요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리듬에 맡기세요. 그의 목소리는 파도보다 낮았다. 투어가 끝나고 윤결은 말했다. 곶자왈 가보셨습니까? 해솔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픽업트럭 조수석 문을 열었다. 질문도 설명도 없었다. 곶자왈은 축축했다. 흙냄새가 코끝을 파고들었고 나뭇잎 끝에 물방울이 햇살을 받아 깨졌다. 윤결은 앞서 걸었다. 해솔은 그의 보폭을 따라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러운 속도. 돌담 사이로 귤껍질의 미세한 향이 번졌다. 여기선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윤결이 돌아봤다. 처음으로 그의 입가에 미소 같은 게 스쳤다. 바다가 다시 데려다 줍니다. 해솔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다. 폐가 열리는 느낌이었다. 해가 질 무렵 부두로 돌아왔다. 한라산 자락에 얇은 안개가 걸렸고 파도는 붉은 초승빛을 머금었다. 윤결이 픽업트럭 문을 닫으며 말했다. 내일 새벽 바다색이 바뀝니다. 해솔은 휴대폰을 꺼냈다. 서울 광고 대행사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복귀 의사 있으시면 이번 주까지. 그녀는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멈췄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밀려왔다가 물러났다가 다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결이었다. 새벽 5시. 성산에서. 해솔은 젖은 점퍼에 까슬한 섬유를 만지작거렸다. 소금기가 손끝에 남았다. 바다는 이미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메시지를 지우지 않았다. 하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알람을 새벽 4시 반으로 맞췄다. 폭우가 선착장을 두드렸다. 밤 11시. 윤결의 후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의 손이 밧줄을 당겼다. 한 번, 두 번. 매듭이 조여졌다. 컷. 귤창고. 랜턴 불빛. 해솔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 위에서 떨렸다. 서울 광고대행사 김 본부장. 해솔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최종 회신 부탁드립니다. 연봉 20% 인상 조건입니다. 삭제 버튼. 그녀는 누르지 않았다. 대신 화면을 껐다. 새벽 4시 반. 성산 일출봉 아래. 유리 같은 바람이 피부를 베었다. 해솔이 도착했을 때 윤결은 이미 배 위에 있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카라비너가 부딪히는 소리. 짤랑 짤랑. 늦었습니다. 미안해요. 알람을. 색이 바뀝니다. 지금부터 7분. 목소리는 차갔다. 하지만 그가 구명조끼를 건넬 때 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0.5초.
피부가 기억했다. 수면 아래 코발트가 번졌다. 쨍했다. 빛이 물을 쪼갰다. 해솔은 숨을 들이켰다. 유리창 너머로 물고기 떼가 은빛 궤적을 그렸다. 수천 마리, 아니 수만 마리. 윤결이 카메라를 들었다. 셔터, 연속으로. 찰칵, 찰칵, 찰칵. 앉아 계세요. 파도가 왔다. 예상보다 높았다. 케빈이 15도 기울었다. 해솔의 몸이 왼쪽으로 쏠렸다.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윤결의 손이 그녀의 어깨 뒤로 왔다. 순간적으로 손잡이를 함께 잡았다. 그의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다. 심장 박동. 쿵, 쿵, 쿵. 규칙적이지만 빨랐다. 숨 고르세요. 해솔의 호흡이 창에 서렸다. 하얀 안개가 번졌다가 지워졌다. 다시 번졌다. 윤결의 손이 그녀의 손 위로 왔다. 손잡이를 더 단단히 쥐게 했다. 손등이 스쳤다. 거친 피부. 소금에 절여진 손. 이렇게요. 파도를 밀지 말고 파도에 실리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따뜻한 숨결. 해솔은 눈을 감았다. 바다 소리만 들렸다. 파도가 배를 밀고 밀리고 다시 밀었다. 윤결은 손을 놓지 않았다. 해솔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 번째 파도. 케빈이 다시 흔들렸다. 윤결의 턱이 그녀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 둘 다 숨을 멈췄다. 2초, 3초. 파도가 지나갔다. 바다가 다시 평평해졌다. 윤결이 천천히 손을 뗐다. 뒤로 물러났다. 괜찮습니까? 해솔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 주름 사이에 갈색 홍채. 뭔가를 참고 있는 표정. 예, 괜찮아요. 거짓말이었다.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었다. 바다보다 거칠게. 섭지코지. 붉은 흙. 오후 2시. 햇살이 눈부셨다. 해솔이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이 녹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울. 또. 그녀는 화면을 뒤집어 놓았다.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윤결이었다. 언제 온 건지.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검게 그을린 팔. 흰 티셔츠에 소금 얼룩. 조금요? 커피 한 잔 더 사도 됩니까? 물론이죠. 그가 자리에 앉았다. 카메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화면을 넘겼다. 오늘 아침 촬영분. 해파리, 말미잘, 산호초, 햇빛이 수면에 부서지는 순간. 와, 오늘 조류가 좋았습니다. 화면을 또 넘겼다. 멈췄다. 해솔의 옆모습. 반잠수정 창가에서 바다를 보고 있는. 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렀다. 프로필이 선명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색이 바뀔 때요. 당신이 눈 감고 있을 때. 해솔의 손이 카메라를 만졌다. 화면을 확대했다. 사진 속 자신의 표정. 평화로웠다. 아니, 평화로운 척하고 있었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보내드릴까요? 네. 윤결의 손이 카메라를 조작했다. 해솔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사진이 도착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해솔의 손이 옆에 있었다. 5cm 거리. 바람이 불었다. 귤꽃향. 해솔 씨, 어제 제가 프로토콜을 어겼습니다. 어떤 프로토콜이요? 안전요원은 손님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해솔이 웃었다. 불필요했나요? 윤결이 그녀를 봤다. 오래. 입술이 움직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습니다. 해솔의 손이 움직였다. 그의 손 위로 왔다. 살짝. 손끝만. 윤결의 눈이 커졌다. 곧자왈. 오후 4시. 구름이 몰려왔다. 빠르게. 윤결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 옵니다. 10분 안에. 어떻게 알아요? 바람 냄새. 해솔이 코를 벌름거렸다. 습기. 흙냄새. 그리고 뭔가 더. 금속성이. 빨리 가시죠.
하지만 빗방울은 5분 만에 떨어졌다. 하나, 둘, 열, 백. 소나기였다. 예보에 없던. 윤결이 자신의 방수 점퍼를 벗기 시작했다. 머리부터요. 안 돼요. 그럼 당신이. 괜찮습니다. 그가 점퍼를 그녀 머리 위로 씌웠다. 지퍼를 올렸다. 해솔의 젖은 머리칼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윤결의 손이 올라왔다. 머리칼을 귀 뒤로 넘겼다. 한 올 한 올. 손끝이 이마를 스쳤다. 서늘했다. 하지만 손바닥은 뜨거웠다. 저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끌었다. 뛰었다. 진액이 튀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쳤다. 빗소리가 귀를 메웠다. 바위 그늘 좁았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으면 어깨가 스칠 수밖에 없는 공간. 1미터 폭. 비가 바위를 두드렸다. 폭포처럼 쏟아졌다. 윤결의 흰 티셔츠가 투명해졌다. 그 근육의 윤곽이 보였다. 해솔이 눈을 돌렸다. 추우시겠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해솔이 점퍼를 벗으려 했다. 이거 안 됩니다. 윤결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갑자기 자연스럽게 마치 밧줄을 묶듯이 익숙한 동작. 해솔의 숨이 멎었다. 이게 낫습니다. 체온 공유 프로토콜인가요? 예예. 그가 웃었다. 짧게 소리 없이. 어깨가 떨렸다. 해솔이 그의 품에 기댔다. 젖은 옷의 무게, 소금기 냄새, 빗소리와 체온의 대비. 윤결의 심장이 그녀의 귀에 닿았다. 쿵쿵쿵쿵. 빨랐다. 해솔을 더 가까이 당겼다. 그녀의 이마가 그의 목에 닿았다. 맥박이 느껴졌다. 피부 바로 아래의 혈관. 뛰고 있었다. 미친 듯이. 해솔의 손이 그의 등으로 갔다. 젖은 티셔츠를 움켜쥐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다. 윤결이 숨을 들이켰다. 길게. 그리고 천천히 뱉었다. 그의 턱이 그녀의 머리 위에 올려졌다. 포옹이 완성됐다. 빗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두 개의 심장. 5분이 지났다. 10분. 비는 멈추지 않았다. 둘도 움직이지 않았다. 해솔씨,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당신은 떠날 사람이니까요. 해솔이 고개를 들었다. 윤결의 얼굴. 가까웠다. 10cm. 아니, 5cm. 그의 눈빛. 갈색, 바다색, 슬픈 색. 아직 결정 안 했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뺨으로 갔다. 차가웠다. 젖어 있었다. 빗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윤결의 손이 그녀의 뺨 위를 감쌌다. 그의 손바닥은 그녀의 체온을 흡수하듯 따뜻했다. 해솔은 그 부드러움 속에서 잠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벗어나듯 눈을 감았다. 숨을 쉬었다. 한참을.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이 머물러야 할 곳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리고 결연하게 눈을 떴다. 불안과 망설임이 사라진 투명하고 단단한 시선이었다. 그가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격렬함보다는 놓치지 않겠다는 확신이 느껴지는 포옹이었다. 해솔의 얼굴이 그의 목에 완전히 파묻혔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듯 모든 긴장을 풀고 그의 어깨에 기대어왔다. 윤결의 입술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닿았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은밀하고 굳건한 맹세 같았다. 비가 계속 내렸다. 세상이 좁아졌다. 이 바위 그늘, 이 온기, 이 순간, 컷. 그날 밤, 귤창고. 해솔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봤다. 나무 판자, 옹이가 보였다. 휴대폰을 들었다. 윤결이 보낸 사진을 다시 봤다. 반잠 수정 안의 자신, 평화로운 얼굴,
문자를 쓰기 시작했다. 지웠다. 다시 썼다. 지웠다. 결국 보낸 건 짧은 한 줄. 오늘 고마웠어요. 답장은 3분 후에 왔다. 저도요. 해솔이 웃었다.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심장이 뛰었다. 아직도. 이틀 후 새벽 협재 선착장. 윤결이 밧줄을 정리하고 있었다. 날씨 좋았다. 바람 약했다. 완벽한 출항 조건. 발소리. 그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았다. 누군지. 일찍 왔습니다. 빼우고 싶어서요. 뭘요? 매듭. 윤결이 손을 멈췄다. 해소를 봤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바람이 머리를 날렸다. 왜요? 제주에 있으려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윤결의 눈빛이 변했다. 뭔가가 무너졌다. 안이 열렸다. 제주에 남으실 겁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가 밧줄을 내려놓았다. 해솔에게 다가왔다.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멈췄다. 30cm 거리. 왜요? 윤결 씨가 있어서요. 침묵. 파도 소리만. 윤결의 손이 움직였다. 해솔의 손을 잡았다. 밧줄을 쥐어줬다. 이렇게 감으세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함께 밧줄을 감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체온이 전해졌다. 그리고 이렇게 끼우고 손가락이 엉켰다. 밧줄 사이로. 해솔이 숨을 들이켰다. 마지막으로 당기면. 둘이 함께 당겼다. 매듭이 완성됐다. 단단했다. 풀리지 않을 것 같았다. 이제 됐습니다. 하지만 손은 놓지 않았다. 둘 다. 사흘 후 성산 항구. 새벽 4시. 풍랑주의보가 해제됐다. 첫 출항. 윤결이 배를 묶고 있었다. 큰 밧줄. 두껍고 무거웠다. 해솔이 반대편을 잡았다. 함께 당겼다. 밧줄이 조여졌다. 해솔의 발이 미끄러졌다. 젖은 선착장. 미끼. 몸이 앞으로 쏠렸다. 조심. 윤결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순간적으로 해솔의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완전히. 가슴이 가슴에 닿았다. 심장이 심장을 느꼈다. 밧줄이 손에서 빠졌다. 바닥에 떨어졌다. 둘 다 신경 쓰지 않았다. 윤결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단단하게. 해솔의 손이 그의 어깨로 갔다. 매달렸다. 젖은 옷감의 무게, 소금기 냄새, 새벽 공기의 차가움과 몸의 뜨거움. 시선이 겹쳤다. 하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다. 윤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확인하듯이. 다친 곳이 없는지. 그의 손이 멈췄다. 허리 아래에서. 눈이 마주쳤다. 호흡이 맞춰졌다. 밀물과 썰물처럼. 해솔의 손이 그의 목덜미로 올라갔다. 천천히. 윤결의 눈이 흔들렸다. 파도가 부두를 때렸다. 한 번, 두 번.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로 올라왔다. 뺨을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광대뼈를 쓰다듬었다. 해솔의 눈이 감겼다. 숨이 길어졌다. 윤결이 몸을 숙였다. 천천히. 숨이 섞였다. 코끝이 스쳤다. 입술이 가까워졌다. 닿을 듯 말 듯. 파도가 배를 밀었다. 부두가 흔들렸다. 두 사람의 몸이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닿았다. 입술과 입술. 부드러웠다. 조심스러웠다. 마치 처음 바다에 발을 담그듯이. 윤결의 손이 그녀의 뒤통수를 감쌌다. 해솔의 손이 그의 목을 끌어당겼다. 키스가 깊어졌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입술이 움직였다. 혀끝이 스쳤다. 해솔이 작은 소리를 냈다. 윤결이 그녀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들어올렸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다. 선착장의 가로등이 깜빡였다. 새벽빛이 수평선을 밀었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두 사람의 거친 호흡. 키스가 끝났다. 천천히. 입술이 떨어졌다.
하지만 이마는 붙어 있었다. 윤결이 해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발이 다시 바닥에 닿았다. 하지만 둘 다 손을 놓지 않았다. 해솔씨,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솔이 웃었다. 눈물이 났다. 웃으면서 울었다. 되돌리고 싶지 않아요. 윤결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줬다. 엄지손가락으로. 그리고 다시 키스했다. 짧게, 이마에, 코끝에, 뺨에, 입술에. 해가 떠올랐다. 성산일출봉이 붉게 물들었다. 바다가 빛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안고 있었다. 일주일 후, 협재 해변. 석양. 해솔이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다. 서울 광고대행사와 화상회의. 김 본부장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다. 그래서 해솔씨 결정이? 죄송하지만 제주에 남겠다는 거지? 예. 한숨 소리. 해솔이 눈을 감았다. 아깝다. 정말. 하지만 이해는 해. 다들 지쳤으니까. 감사합니다. 대신 프리랜서로라도 일 받아줄 수 있어? 해솔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5월 이건 정도. 원격으로. 어때?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럼 계약서 보낼게. 잘 지내. 화면이 꺼졌다. 해솔이 노트북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웃음이 났다. 눈물도 났다. 발소리. 윤결이었다. 픽업 트럭에서 내렸다. 그녀의 표정을 보고 달려왔다. 해솔이 그에게 안겼다. 윤결이 그녀를 받아 안았다. 빙글 돌렸다. 모래 위에서. 결정했어요. 남기로요. 제주에. 윤결의 몸이 굳었다. 해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두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가 그녀를 들어 올렸다. 다시. 더 높이. 해솔이 소리 지르며 웃었다. 윤결도 웃었다. 크게. 바다가 그들의 웃음을 삼켰다. 키스. 석양 아래서.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보름 후. 밤. 천둥이 쳤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다. 귤창고에 전기가 나갔다. 랜턴만 켜져 있었다. 미약한 빛. 해솔이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폭우였다. 윤결은 선착장에 있었다. 배를 점검한다고 갔었다. 2시간 전에. 걱정이 됐다.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해솔이 일어났다. 우비를 찾았다. 나가려는 순간 문이 열렸다. 윤결이었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다. 후드를 벗었다. 머리에서 물이 쏟아졌다. 해솔이 그에게 다가갔다. 수건을 들고 그의 머리를 닦기 시작했다. 윤결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해솔이 그의 얼굴을 닦았다. 목을 닦았다. 어깨를 닦았다. 윤결이 그녀를 봤다. 랜턴 불빛이 얼굴을 반쯤 비쳤다. 그림자와 빛. 윤결이 수건을 빼앗았다. 해솔의 손을 잡아 끌었다. 침대 옆으로 앉혔다. 자신도 앉았다. 가까웠다. 무릎이 닿았다. 해솔이 담요를 꺼냈다. 그의 어깨에 걸쳐줬다. 윤결이 담요를 펼쳤다. 해솔도 끌어안았다. 담요 안. 둘만의 공간. 해솔이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윤결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젖은 옷이었지만 따뜻했다. 체온이 전해졌다. 천둥이 또 쳤다. 귤창고가 흔들렸다. 해솔이 움찔했다. 윤결이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아니요. 당신이 있어서요. 윤결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위아래로. 천천히. 리듬이 있었다. 해솔의 호흡이 고르게 변했다. 심장이 진정됐다. 이사 와도 돼요? 여기로. 그의 손이 멈췄다. 해솔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을 봤다. 놀란 표정. 진심입니까? 예. 부드럽게 시작됐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윤결이 해솔을 침대 위로 밀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가 베개에 닿았다. 그가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키스가 이어졌다. 목으로, 쇄골으로. 윤결의 손이 그녀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갔다. 해솔이 작은 소리를 냈다. 그의 손이 멈췄다. 괜찮습니까? 계속해요. 손이 다시 움직였다. 허리를 감쌌다. 등을 어루만졌다. 해솔의 손이 그의 젖은 티셔츠를 잡았다. 끌어올렸다. 윤결이 스스로 벗었다. 던졌다. 랜턴의 불빛이 그의 상체를 비쳤다. 근육, 흉터, 바다가 새긴 지도. 해솔의 손이 올라갔다. 만졌다. 천천히. 가슴을, 배를, 옆구리를. 해솔씨, 예쁘네요. 뭐가요? 당신. 윤결이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입술에 가져다 댔다. 키스했다. 손등을, 손가락을, 손바닥을. 당신이 더 예쁩니다. 그가 다시 몸을 숙였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키스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쇄골을, 어깨를. 해솔의 손이 그의 머리를 감쌌다. 젖은 머리칼, 부드러웠다. 마침내 피부와 피부가 닿았다. 온전히, 완전히. 체온이 섞였다. 랜턴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쳤다. 그림자가 벽에 춤췄다. 천둥 소리가 멀어졌다. 비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숨소리. 괜찮습니까? 예. 아프면 말하세요. 천천히 할게요. 알아요. 윤결이 천천히 움직였다. 해솔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가 신음했다. 멈췄다. 계속해요. 확실합니까? 예. 제발. 움직임이 이어졌다. 천천히. 깊게. 리듬이 생겼다. 파도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해솔의 숨이 거칠어졌다. 윤결도 마찬가지였다. 눈을 마주봤다. 움직임 속에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마에 땀이 맺혔다. 입술이 부르텄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속도가 빨라졌다. 호흡이 맞춰졌다. 해솔이 눈을 감았다. 뭔가가 밀려왔다. 파도보다 큰. 윤결씨. 알아요. 저도요. 함께였다. 정확히 같은 순간. 해솔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윤결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몸이 떨렸다. 세상이 멈췄다. 윤결이 그녀 옆으로 누웠다. 끌어안았다. 담요를 덮었다. 이마에 키스했다. 괜찮습니까? 완벽해요. 아프진 않습니까? 전혀요. 해솔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심장 소리가 들렸다. 아직도 빨랐다. 하지만 점점 느려졌다. 규칙적으로. 윤결씨, 후회 안 해요? 단 1초도요. 당신은요? 저도요. 침묵. 편안한. 랜턴의 불빛이 깜빡였다. 배터리가 떨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둠이 와도 괜찮았다. 서로가 있으니까. 윤결이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해솔도 그를 안았다. 잠시 후 잦아들었던 두 사람의 열기는 다시 한번 서로를 탐하는 농밀한 격정으로 되살아났다. 윤결은 해솔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잦아들었던 포옹은 다시 한번 뜨거운 탐닉으로 변했다. 느리고 농밀했던 재결합은 랜턴의 불빛이 완전히 꺼지는 순간 폭발적인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완전한 어둠에 잠기자 윤결은 속도를 높였다. 그들의 맹렬한 충돌만이 공간을 지배했다. 해솔의 신음과 윤결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두 번째, 더욱 파괴적인 절정이 그들을 덮쳤다. 윤결은 해솔의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고 땀에 젖은 채 그녀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완전한 어둠. 하지만 둘은 서로를 느꼈다. 체온, 호흡, 심박, 그리고 사랑. 다음 날, 맑았다. 하늘이 쨍했다. 해솔이 눈을 떴다. 윤결이 옆에 있었다. 자고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쓰다듬었다. 윤결이 눈을 떴다. 해솔을 봤다. 웃었다. 그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마에 키스했다. 일주일 후 귤창고. 해솔의 짐이 들어왔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노트북, 책 몇 권. 윤결이 선반을 만들어줬다. 해솔이 짐을 정리했다. 둘이 함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푸른색, 쨍한 햇살, 파도가 반짝였다. 윤결 씨 내일 바다색 보러 갈까요? 당연하죠. 매일 가야죠. 당신이 있으니까요. 해솔이 돌아섰다. 그를 안았다. 키스했다. 길고 깊게. 한 달 후 협재 해변. 석양. 해솔과 윤결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발자국이 모래에 남았다. 나란히. 해솔 씨 후회한 적 없습니까? 정말로. 해솔이 멈춰섰다. 그를 봤다. 미소 지었다. 여기가 더 좋아요. 당신이 있어서요. 윤결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석양 아래서 바다가 그들을 축복했다. 키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따뜻했다. 반년 후 봄. 귤꽃이 피었다. 향이 바람에 실렸다. 귤창고 앞에 작은 정원이 생겼다. 해솔이 만들었다. 꽃도 심었다. 윤결이 물을 줬다. 예쁩니다. 저요? 정원이요. 거짓말. 나보고 있었잖아요. 윤결이 웃었다. 물뿌리개를 내려놓았다. 해솔을 안았다. 들켰습니까? 맨날 걸려요. 하지만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제일 예쁜데요. 해솔이 얼굴을 붉혔다.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1년 후 겨울. 한라산에 눈이 내렸다. 귤창고에 난로가 켜져 있었다. 따뜻했다. 해솔이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다. 윤결이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 촬영 어땠어요? 좋았어요. 새끼 돌고래를 봤어요. 와, 사진 보여줘요. 윤결이 카메라를 가져왔다. 화면을 넘겼다. 새끼 돌고래. 귀여웠다. 해솔이 환호했다. 다음엔 꼭 데려가요. 약속합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하얗게. 바다 위로도 내렸다. 세상이 조용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다. 해솔이 노트북을 닫았다. 윤결에게 다가갔다. 무릎에 앉았다. 그의 목을 감쌌다. 난로의 불빛이 그들을 비췄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지만 둘은 따뜻했다. 5년 후 귤창고는 작은 스튜디오가 됐다. 해솔의 작업실이자 윤결의 사진 전시관. 벽에 액자가 걸렸다. 바다 사진들. 그리고 한 장. 두 사람이 반잠 수정 위에서 웃고 있는. 문패가 새로 달렸다. 우리 바다 스튜디오 마이너스 해솔 앤드 윤결. 문이 열렸다. 젊은 커플이 들어왔다. 여자가 물었다. 혹시 바다 투어 예약 가능한가요? 해솔이 미소 지었다. 윤결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내일 새벽 바다색이 바뀝니다. 커플의 눈이 반짝였다. 희망으로, 설렘으로. 해솔과 윤결이 서로를 봤다. 웃었다. 바다는 계속 말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들을 것이었다. 영원히.